수입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이제 수입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인 수입 요건 때문에 예. 통관이 되지 못하고 이제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애를 먹는 것들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리스트업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토너를 수입하셨는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요건을 받으셔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거를 뒤늦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한 2주 정도 계속 창구에서 통관이 못 되고 지금 장치되는 상황이에요. 네, 보관료도 계속 나오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의 사례 중에서는 또 이제 전열이 되는 기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경쟁사에서 그냥 들어온다고 착각을 하셔서 그냥 들어오셨던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통관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받으려고 했는데 부적합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한 2달 동안 전전긍긍 하시다가 폐기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 거죠? KC를 받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이제 맡겼는데 네. 그 물품이 이제 국내에서 유통하기는 부적정한 물건으로 이제 판정이 된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 요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상품을 폐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화학물질 말씀 주셨는데 뭐 전파법도 있을 것이고 뭐 유아용품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비재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령 대표적인 것들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게 전파법이랑 전환법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이 제품 수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어린이 제품도 KC 대상이기 때문에 많고 또 이제 식기류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품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기류가 이제 특히나 좀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식품 검역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입에 닿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식품에 직접적으로 닿느냐 아니냐로 좀 나뉘고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대상이 됩니다. 그냥 단순한 보관 용기 같은 경우는 대상은 아닌데 식품을 보관하는 용기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초코볼 같은 과자를 그냥 담아놓는 그런 바구니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걸 초코볼을 까서 담아놓는다. 그렇게 되면 또 식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애매한 것 같은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면은 증빙을 하실 때 식품에 안 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주분은 이제 수입을 하실 때 당연히 어린이들 과자를 봉지채로 보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수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후기가 이 어머니들이 까서 이 과자들을 담아 놓으신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세관이 그걸 보고 이 물건은 식품검사를 받아야 적정한 물건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역으로 또 다시 바꾼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가능성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약간 애매한 바구니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식품이 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좀 그런 요소들이 되겠네요. 뭐 저도 예전에 그 와인과 관련된 용품들을 수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돌판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인 그 치즈 같은 거 올려놓는 그때 이제 수입 요건이 식품 검역이 있는 줄을 모르고 수입했다가 낭패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도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식품과 관련된 수입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모든 절차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식품 관련된 이제 그런 뭐 제품들을 수입을 함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뭐 해외 제조소 등록이라던가 그러한 것들 한번 플로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식품은 크게 이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용기, 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는 한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수입 판매업 등록을 했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는 아실 거예요. 근데 식품 판매업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국내 유통이 아예 불가능하고 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드는 수출자가 시장청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제조소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직접 그냥 등록하면 그냥 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미리 등록해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따라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미 기간이 이제 갱신이 필요하거나 없다고 하면은 그건 새로 등록하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글 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검사 대상들은 한글 표시 사항이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이 와서 붙이는 경우보다는 실제 해외에서 출고할 때 그때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수주한테 주고 그렇게 보통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식품 약간 용기 같은 것들 수입할 때 케이스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식품 자체를 수입할 때는 뭐 성분 분석표나 뭐 제조 공정도 같은 것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들을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어떻게 받아서 관세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도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먹는 식품 같은 경우에 최초 수입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증빙을 해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분 분석표랑 제조 공정도를 같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성분 분석표 안에 원료들이 쭉 있거든요. 그 원료들 중에 쓸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약청에 등록된 성분들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매칭해서 실제 내가 요거를 지금 잘못 기재한 게 아닐까? 그 이명이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인데 다른 품명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식약청에 등록된 내용대로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만약에 열량 부분 이런 것들도 한국에 맞게 좀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에 맞게끔 성분 분석표가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거를 수출자는 근데 어쨌든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 그냥 전달을 할 것만 같은데 그거를 수입자가 임의로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그 자료들을 받아서 원문을 받아서 국내에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수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가요? 수입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이 관세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형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그 내용들이 한글 표시상 작성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같이 검토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분 분석표랑 제조 공정도를 받아서 그게 만약에 이제 한국 기준에 완벽하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대로 그냥 관세사분한테 전달해드리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혹여나 그러한 문서 자체가 한국 기준에 안 되어 있으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관세사분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뭐 페이를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이제 식품과 관련된 검토를 받는 데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식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복잡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물품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하나 또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이잖아요. 예를 들어 생물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뭐 러시아에서 뭐 킹크랩을 수입한다거나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수입한다거나 킹크랩과 연어는 사실 국내에서 당연히 유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성분 분석표나 제조 공정도를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별도의 다른 루트가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명백하잖아요. 성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검역증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원본으로 제출함으로 인해서 얘가 문제가 없다는 걸 같이 증명하는 거고 오히려 식품 검사는 조금 단순해지겠지만 식물 검역이나 동물 검역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식품 검역을 할 때에 저는 이제 식품 자체를 수입해 본 적은 없지만 물류들은 해봤지만요. 식품 용기를 수입할 때는 샘플을 몇 개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받는데 식품 같은 것들은 테스트를 어떻게 받나요? 식품도 마찬가지로 검체를 해갑니다.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뭐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뭐 반응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유해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 어떤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식물 자체에도요? 뭐 독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예를 들면 검역의 목적은 병해충의 유무거든요. 안에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식품 검사, 이거 먹는 것에 대한 거는 유해가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반영이 다르고 병해충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어떤 병해충 성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지 이게 유해하냐 아니냐는 별도의 문제라서 이거는 시험 자체가 전혀 다르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 검역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그 검역 관련된 이런 생물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지에서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를 검역증 같은 것들을 원본으로 제출 요구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류 구비도 상당히 예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케이스 인증 아까 대표적인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뭐 전환법, 전파법, 어린이 제품 각각 이제 그러면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사 기관들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명쾌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복잡해서 뭐 전파법 상품은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세요. 근데 또 기관마다는 비용과 견적들이 완전 상이하고 사실 여기도 좀 그레이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시험해주는 기관이 있고 이걸 또 다시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사실은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이 있어요. 어디는 똑같이 하긴 하지만 생활용품 전문이고 어디들은 똑같이 하지만 뭐 헬스기구 전문이고 이게 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전문 영역에 따라서 또 가셔야 되고 그 사실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관들 나름대로의 영리 부분이 있는 거라서 제가 사실 그거를 이제 뭐 유불리를 따져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어떤 기관보다는 여기가 좀 더 빨리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응 방법에 따라서 네, 아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좀 잘 모를 것 같긴 하고. 맞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 이제 저도 수입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이 기관으로 의뢰를 하면 됩니다라고 써져 있는 명확한 것들이 사실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파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통과를 해봤기 때문에 국립전파연구원 들어가면 뭐 요건 기관들이 나와 있어서 그건 알 수 있는데 사실 국립전파연구원이라는 것조차도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게 좀 이렇게 좀 확연하게 내가 이 상품을 수입할 때는 이 법령이니까 이 법령에선 어떤 기관들이 있고 이 가운데서 컨택해보면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뭐 사이트라던가 아니면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에서는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은 별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개별 법령이나 주관하는 이제 기관의 의를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구글링 하시더라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밑에 답변에 달아놓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기타 뭐 인증하는 데 있어서 구비해야 될 서류나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인증받으실 때 이제 물품에 대한 스펙이나 뭐 도면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샘플 몇 개 제출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샘플은 사실 제품의 형태에 따라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 몇 개가 세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접수를 하시고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관련 도면과 스펙 정도는 좀 상세하게 구비하시는 게 좋다. 근데 도면도 사실 수출자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류들, 그래서 그 서류들로 이제 접수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샘플은 접수할 때 이제 몇 개가 필요한지 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 미리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품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전자 전기 제품들은 사실은 제품의 특성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험 기관에서 그 제품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보통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한두 개 이게 아니라 어떤 제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정말로 고가의 제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샘플로 내게 된다라는 거는 뭐 결국에 뿌시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은 온전히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타 수입 회사가 케이스 인증을 받아놨어요.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나도 이 상품을 수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제조사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출자는 동일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A사가 갖고 있는 케이스 인증이 없어도 수입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나 있는데 제조자 인증이 있고 수입자 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자 인증은 뭐냐면 우리나라 인증을 딱 주면은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내가 땡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수입자 인증은 그걸 받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배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수입자 인증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걸 수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쉽습니다. 사실 뭐 해외 제조소들이 사실 KC 인증을 미리 취득한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C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받아 놓으시는데 KC 인증은 거의 수입자들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해외 제조소가 KC 인증을 본인들이 취득해 놨으면 그거를 써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수입 진행하실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마 수입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하단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고,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관세사님 통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던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또 컨텐츠나 혹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